안녕하세요. 2021년 8월 7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종목은 어제 자리에서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들과 그리고 어제 금요일자에서 좋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어떻게 해서 제가 포착을 할 수 있었는지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가격 구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 괜찮은 그림을 그려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상승이 나온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었던 날짜가 7월 19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종목을 포착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20% 넘는 정도의 상승분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장기이동평 근처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포착한 근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았을 때 제가 분명히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하였는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이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한 다음 이동평균선이 모여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이 위쪽 저항대역 구간을 지속적으로 두들기는 모양, 이러한 모양들과 장기 이동평균선 근처에 붙어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하였는데도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캔들의 박스권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셔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으며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신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분봉상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검은 색깔 화살표가 등장해 있는 시가 부근이 2,900원이 중요한 가격 구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900원 부근을 매우 잘 지지해야 하며, 이 2,900원은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구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에는 이러한 상태에선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윗꼬리 부분에서 제 영상을 통해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이 윗꼬리에서 갑자기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3,07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7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로 이렇게 3,700원 부근까지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 그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 구간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효성 OMB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종목을 크게 늘려보셨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와서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고,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이전 저항대역을 돌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상승 박스권을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탈된 거래량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도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와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여기에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12,250원, 이 가격 구간이 중요하게 단기적으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하락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확률보다는 지지가 좀 더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격 구간에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종목을 크게 들려보시면 최근에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이제서야 이 종목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위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제가 분명히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야 매물대 위에 제대로 올라타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3,200원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두들겨주고 지금 매물대 위에 잘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3,200원 부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돌파 후에 보여주게 된다면 상방으로의 더 큰 가격 변동의 확률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온 종목은 사조동화원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오랜 기간 하방세를 그리다가 이제 상방세로 바꾸어준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 돌파하고 배열을 바꾸어준 모습입니다.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저점을 높아지는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을 상승하는 모습에서 이 상태에서 이전 저항대역을 두 번 두들겨주고 상승 추세를 이탈한 다음, 그 다음에 이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을 잘 지지한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상방으로 다시 한번 돌려준 모습,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없고, 장기 이동 평균선과 매물대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에서 이제 미묘한 상승 구간까지 만들었고, 캔들의 흐름은 주봉상에서 완벽하게 상승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으며 어제자 캔들까지 해서 주봉 캔들이 이전 저항대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지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승이 나온 마지막 종목은 EDT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때쯤에 언급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제 영상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벌써 14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앞에 거래정지 이전 거래량은 너무나 무시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였고, 이후 이렇게 한번 들어올렸다가 밑으로 쭉 뺐는데, 그 다음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남과 동시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눌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지지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눌려주지도 않고 상승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목을 접근하였고, 주봉상에서 살펴보셔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었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나지 않은 모습과 함께 특정 구간을 지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종목이 매우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제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에 도달하였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기에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봉상 이 추세가 너무나도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추세를 만약에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응이 쉽지만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지켜주어야 할 중요한 가격 구간은 2,900원이 될 것입니다. 2,900원 부근을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 상방으로의 추세가 이렇게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추세로 바뀌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곧바로 하락하여 이 부분까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는 부분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여기까지 하고, 어제 금요일자로 괜찮을 그림을 그리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로템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때에 정말 여러 번, 거의 4번, 5번에 걸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상방세로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 상승 박스권을 매우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렇게 상승하여 또다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요일자 캔들로서 이 상승 박스권을 다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26,000원 부근까지 눌렸다가 상승할 수 있어도 현재 지금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위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틀어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 저항대역이 완전히 몰려있는 이 3만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 4만원 부근까지도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푸른 기술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렇게 아래로 쭉 눌렸음에도 장기 이동 평균선을 잘 지지하고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들어올리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그 흐름이 완벽히 죽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이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15,000원 부근을 지금 지속적으로 두드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15,000원 부근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전 저항대역이 위치한 18,000원에서 2만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봉상에서 보셔도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매우 잘 지지하고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준 모습이죠. 따라서 이탈하면 안 되는 부분을 주봉상에서 살펴보자면 12,700원 부근이 될 것이며, 이 상승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어긋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에는 아마 이러한 종목을 매수한다면 그때는 손절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저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데아티아이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이 부분에서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왔던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래로 쭉 눌려주었는데 거래량이 딱히 나간 건가 싶을 정도로 조금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특정 저항대역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배열 구간에서 역배열 구간까지 눌려주었다가 최근에는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파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흐름이 거래량을 다시 넣어줌과 동시에 이 영역에서 이전 저항대역을 향해서 저점이 차근차근 높아지는 그러한 흐름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승 박스권에서 상방으로의 봉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이 봉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이 근처에서 지지가 매우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세력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저항대역을 완전히 뚫어버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세력의 마음이고 세력에게 맡기는 것이겠지만, 이 부분까지는 적어도 들고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신규주를 가지고 오는데 신규주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등장을 하였는데 60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은 색깔 화살표가 등장하고 이렇게 5%짜리 양봉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을 찔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탈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 검은 색깔 화살표가 등장했던 19,000원 부근을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는 이 120일 이동 평균선에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27,000원인데 이 21,000원 부근, 21,000원에서 27,000원 이 부분에서 박스권 영역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거나 어찌 됐든 간에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T캐스트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이렇게 차트를 크게 늘려보시면 이 사람이 이때 말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듯 당연히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에서 상승 구간으로 바뀌어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전 저항대역을 지속적으로 찔러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왔었기 때문에 더 괜찮았었고,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흐름에서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는 이전 저항대역을 완전히 지지대역으로 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며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을 넣어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행동이 거의 다 코앞에 왔고, 이제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변동성이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신산업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이 종목이 2020년 12월에 상장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살짝 상승 박스권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전 매물을 처리하고 그대로 위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 이후 이렇게 좀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정배열이 되어서 마지막 상승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과 저항대역을 선으로 그어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지지가 하락할 때도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거래량으로 이전 매물을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역배열 구간까지 밀려오면서 오랜 기간 진행이 된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도 이 저항대역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구간인 35,000원 가격 구간을 잘 올라타서 지지대역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제가 이 종목도 이전에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종목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하락세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하고, 이제는 장기이동 평균선이 거의 수평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은 진작 전부터 매우 밀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쳐주다가 조만간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갈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탈해서는 안 되는 가격 구간은 2,660원 정도의 가격 구간입니다. 그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이 3,000원 부근에 위치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 시도하고 조만간 올라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으며, 그 부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돌파 후에 보이게 된다면 이 종목은 정말 상방으로의 본격적인 되돌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화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종목을 제가 포착을 했었던 이유는 역시나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하락 구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인데, 이때 마지막 하락 매집 구간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며 거래량 이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거의 6일 정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데 거의 10거래일 동안, 기간으로 따지면 2주 동안 계속해서 하루는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3%로 마감, 하루는 12%까지 상승했다가 6%로 마감, 하루는 갭상승을 했다가 3%로 마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팔고 싶을 겁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전에 이 앞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또는 익절을, 약간의 익절을 하기에도 매우 좋은 그러한 모습이고, 이 부분에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지쳐가지고 벌써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위치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안착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방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제가 이전에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이동 평균선을 잘 타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약간의 거래량과 함께 장기이동 평균선을 다시 한번 뚫어준 모습입니다. 분명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예선테크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 이전 거래 정지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들은 다 너무 무시할 만한 수준이어서 제외하고 한번 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위로 한번 들어 올렸다가 장기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주고 거래량과 함께 역대급 거래량이죠. 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위아래로 들썩 거리다가 이동평균선들이 매우 밀집되는 순간을 보인 다음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상승 박스권을 장기이동평균선 위에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금요일자 캔들에서 검은 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해주었고,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면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이탈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봉상에서도 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하락 매집 구간에서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부분을 이제 올라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 가격 구간을 지속적으로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방향성이 더 잘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형솔루텍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포착한 이유가 역대급 거래량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보시면 세력의 이탈이 일어났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쭉 떨어지다가 이제 매우 완만해졌고, 동시에 이 역배열 하락 구간에서도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서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고 소실되었던 이 타이밍에도 지지대역으로 잘 지켜주고 있었죠. 이러한 종합적인 흐름에서 세력이 이탈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이전에 지속적으로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찔러주면서 하락보다는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가격을 변동시키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큰 흐름에서 보았을 때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SK증권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고, 동시에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상승 박스권을 최근에 매우 잘 지켜주고 있고, 거래량이 나간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인 965원, 이 가격 구간만 잘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번 상승 박스권의 저항대역이 위치한 1100원 부분까지 상승 돌파를 시도하여 이 부분을 잘 지지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들을 알아보았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독 버튼 클릭을 부탁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